스해 무릉기 할게. 여기는 보통 누구 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아니다, 그지? 지명이야 이거. 스해 무릉은 지명이고요. 지명이 나왔고, 자 여기는 뒤에 도움이 될 만한,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거 없어요. 바로 줄거리 볼게요. 선비 유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친척의 병문안 갔다가 채공의 딸 반해가지고 상사병에 걸린 거야. 상사병, 사랑하는 병, 그리움의 병이 걸린 거야. 유연하고, 그러면 채공의 딸, 자, 채원래야. 채원래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홀린 날 밤에 누가 도적이 나와가지고 이 채원래를 납치해 가는 거야. 채씨를 납치합니다. 채씨 납치한 도적 장군은 채씨가 자신과 혼인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채씨 지조절개 지키고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유연히 채씨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들어가가지고 중이 되고요. 꿈에, 항상 우리 고전소설 보면 꿈에 이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잖아, 그치? 금산사 무력불이 나타나가지고 3년 뒤에 채씨를 만나게 되리라, 이 말을 하고요. 또 유연은 여성으로 변장하고 가다가 어디에 서해 무릉했어요. 무릉에서 내일 무릉에서 채씨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되기 전날 채씨의 꿈, 채월의 꿈 속에서도 채월의 채씨가 한 번도 산책 나가거나 도적의 집에서 안 나갔는데 이제 내일 니네 남편이 찾아올 것이다 해가지고 산책 나가요. 산책 나가가지고 유연을 만나는 거야. 유연과 제하고요. 도적 장군이 나타나 유연을 쫓아내지만 채씨는 밤에 다시 금산사 부처의 꿈을 꾸고 탈출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극락세계에 승천한다는 거야. 도적이 채씨를 납치해가고 남편인 유연이 채씨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야. 앞부분 줄거리 보면 유연과 채월래의 홀린 날 도적 장군이 채씨를 납치하여 서해 무릉으로 끌고 갑니다. 유연은 부모의 명을 기억하고 채씨를 찾기 위해 집을 낯쓰고, 그러면 이 서해 무릉은요 어떤 지명인데 여기가 채씨의 실현의 공간이야. 채씨의 실현의 공간이고, 마침 1년이 지났을 때 유생 유연이지 강원도 금산사에 이르렀다. 여기서 유생은 부처님에게 빌어볼 결심을 하고 중이 되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이어 부처님에게 나아가 이렇게 빌었다. 소생 유연은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고, 부모님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찾아 나섰잖아, 그지? 길가를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노상유객이 되어 떠도는, 노상유객 길 위에 떠도는 나그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떠도는 이유는 잃어버린 배필을 다시 만나 끊어진 인연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의 은덕을 내리시어 유연의 정성을 살펴주시기 바라옵나이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채씨를 만난다면 금은보화를 아끼지 않고 저를 중수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다. 자, 이거 채씨 만나면 나 이거 해주겠게, 저를 짓게, 이러면 지을 줄게 하면서 보답을 약속하고요. 이렇게 출근하고 질방으로 돌아와 그 밤을 지낼 때 유생이 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말하였다. 이 꿈은요, 이 꿈 내용이지. 이게 꿈의 내용이고, 너희 부부 정성이 이미 하늘에 이르렀으니 장차 하늘에 도움이 있을, 다시 할게. 하늘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요게 꿈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요거 미래를 암시하는 거지. 하늘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 만날 것이다, 이거지. 또 내 아내는 아직 빙옥 같은 절행을 지키며 살아있으니 안심하여라. 그러나 내게는 아직 인연이 멀었으니 앞으로 3년이 지나야 만날 수 있으리라. 이 3년은
시련의 시간이고 통과 어뢰 같은 거지. 이 3년의 시간을 견뎌야지만 우리 당군 신화에서 그 햇빛 안 보고 100일 견뎌야지만 사람 되겠다. 될 수 있다. 이거랑 비슷하지. 3년을 견뎌야지만 니네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안에 착거되거든 저를 중수하여라. 이거 자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지. 너 절 짓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반드시 절 지어줘야 돼. 이러면서 유생이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난가 일몽 꿈인 거야.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다시 절을 올리고 축은을 드린 뒤 유생은 금산사를 떠났다. 동무 밖에 나오자마자 유생은 곧바로 동네 안악에게 곶갈과 누비바랑을 만들어 달라 하여 곶갈 스님들이 쓰는 삭감 모자 그리고 누비바랑은 스님들이 지고 다니는 징꾸러미 만들어 달라 하여 어깨에 메고 구절죽장 대나무 지팡이 짚고 길을 나섰는데 영락없는 승림의 행색이었다. 유생이 길을 나선 뒤 팔도강산 방방곡곡 사해팔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산속이든 바닷가든 아니 간 곳이 없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다닌 거야. 절박함. 호계 마루 남쪽이나 북쪽에 들어가든지 산골짜기에 들어가든지 집집마다 하나하나 방문하여 탐문하였으니 그가 겪은 천신만고의 고생과 세상사의 못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스님 같으면 3년 뒤에 만난다 그러면 3년 편하게 있다가 3년 뒤에 찾아다닐 것 같은데 또 소설이니까 그렇진 않다. 그지? 이렇게 길거리를 전전하여 어느덧 인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다. 이때 유생은 장사배를 따라 아니 간데 없이 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최씨의 거처를 알 수 없었다. 또 기력이 다하여 겨우 근근히 머리 들 힘밖에 없었다. 이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유영과 채시 낳으시고 어찌 이처럼 서로의 연분을 막으십니까 하면서 뭐하고 있니? 여기 지금 원망하고 있지. 그 좀 보면 3년 뒤에 만나기도 되어 있으니까 2년까지는 아직 만날 때 아니니까 원망 안 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 그지? 그래도 고전소설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원망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조상과 부모에게 큰 죄를 지은 몸이 되었습니다. 천가지 만가지 일을 겪으며 고생한 것은 모두 최씨를 만나 연분을 잇기 위함이온데 천지신명께서는 어찌 이다시 무심하시어 끝내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으십니까? 자, 말을 마치고 유생은 정신이 아득해져 선창에 기대어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비몽사몽 사이에 문득 금산사 그 부처님 3년 뒤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처님이 또 꿈에 나타나는 거야. 비몽사몽 꿈속에 그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내 쏘액이 그이 내 재앙이 1년 남았잖아. 거의 다 사라졌으니 머지않아 최씨를 만날 것이다. 다시 예언을 하고요. 이렇게 원망하니까 다시 꿈에 나타나 준 거야. 그러나 최씨의 거처가 깊고 깊으니 신중하게 찾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자 조언도 해주고요. 이후 다시 몽조가 있을 것이다. 다시 꿈속에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꿈속에서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유생이 깨어나 꿈속의 일을 생각해보니 바로 채씨 만날 수 있다는 몽조였다. 이에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고 다시 기운을 차려 채씨를 찾아 나섰다. 이때 도적 장군이 채씨를 훔쳐온 뒤 이제 이거 장면이 전환되었다. 어디로? 도적이 있는 곳으로 장면이 전환되었고 그녀가 옥 같은 얼굴에 선녀 같은 자태를 지녔음을 보고 망고의 절색이라 여겼다. 이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급히 길이를 택하여 혼례를 치르고자 하였으나 채씨 송죽처럼 꼿꼿한 마음, 절개를 지키는 마음이지. 절개를 지키는 마음으로 정절을 지키며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여겼기 때문에 비호를
써가지고 자 비유를 써가지고 절개를 표현했지. 만약의 위력으로 힘으로 핍박하였다가 힘으로 억지로 이제 혼인하였다가는 아름다운 보옥을 부서지고 향기로운 꽃이 떨어지는 환란이 있을 것 같았다. 이에 장군은 다만 빨리 세월이 지나 채씨가 체념하고 마음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 참 도적이 좀 착하다 그치?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자, 채씨가 서해 무릉에 온 지 수십 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연보 산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날은 꿈속 또 꿈이 나와. 꿈속에 일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하였다. 이에 개선이 크게 기뻐하며 개선이 뭐 하인 몸종 정도 되겠나 보다. 그지? 채비를 하는 거 보니까 하인들에게 채비를 차리라고 일렀다. 개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나아보니 서쪽으로 강물이 굽돌아 흐르는 곳에 산후물이 있었고 그 앞에 흰옷을 입은 여성이 바랑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를 쥐고 표현이 서 있었다. 채씨가 은근히 눈을 들어 살피니 삭감 밑에 옷 같은 얼굴을 한 여성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아비 유연이었다. 여성이 있는데요. 보니까 지아비 남편 유연인 거야. 그러면 반갑다 이렇게 호들갑 들면 도적한테 유연이 죽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호들갑을 안 들어요. 채씨가 보니 낯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쫓아요. 3년 동안 3년 그전에 1년이니까 4년 동안 돌아다녔네, 그지? 그러니까 쫓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더구나 이렇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허다한 풍상과 천신만고의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었으니 채씨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이거는 누구의 목소리야? 이거는 서술자의 목소리지. 서술자 개입이지. 서술자 개입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 아주 놀라고 무척 기뻐하며 심통해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지금이 오히려 아주 이태로운 상황이라. 침착해요. 지금 오히려 호들갑 떨면 이태로울 것 같아. 남들이 유생의 정체를 안다면 어찌 될 것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몸과 마음이 어지러워 능히 진정할 수 없었으나 옆에 개선이 있고 또 좌우에 눈과 귀가 두려워 반갑고 놀라운 기색을 억지로 감춰요. 그래서 이태로운 상황이라 생각하고 반갑고 놀라운 기색을 억지로 참아요. 그러면 지금 채씨는 굉장히 신중한 성격임을 알 수 있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였다. 한편 유생은 온 나라를 떠돌아다녔으로 끝내 찾지 못하다가 오늘 여기서 채씨를 만나보니 천만의외였다. 그때 유생은 그저 대문 밖에 앉아 좌우로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안으로부터 사람 소리가 아스라이 들리더니 한 소저가 아리따운 비단 옷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다. 혹시나 여러 번 살펴보니 초췌해진 얼굴과 슬픔에 젖은 모습 때문에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선명하고 참신하며 미려한 모습이 이 한 소저는 누구야? 채씨인 거야. 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